내내 가장 폐악질이 심한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19대 국회가 끝까지 유정의 악을 남기고 떠났다. 19일로 마지막 회기를 맞은 19대 국회는 마지막 안건을 토의할 때는 292명 가운데 불과 180여 명만 참석한 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노동개혁법 등은 제껴둔 채 마지막 생색용으로 국민들 밥그릇과는 상관없는 가수 신해철법 등 129개 법안만 절속 처리하고 민생과 경제 관련된 노동개혁법 등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횡포에 가까운 국회의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면서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어 무려 9,800여 건은 제대로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한심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회기 마지막 순간 전격 상정한 청문회에 관한 국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각 당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365일 청문회법 또는 정의화 의장이 공을 들인 법이라고 해서 정의화법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면 약이 되지만은 지금처럼 국회가 국정이나 민생은 생각지 않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정을 물고 늘어진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가 진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행정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체질이라면 몰라도 그저 물고 늘어지는 것만이 최대의 임무로 착각하는 국회에 365일 청문회권을 맡기면은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국회가 무소불위 청문회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마구 흔들어 댈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동장치는 없는 현실에서 국회에 365일 청문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기를 마구 휘둘러대는 망나니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다. 이제 이 365일 청문회 법안은 20대 국회를 맡는 야당에서 임기 내내 현 정권을 흔들어댈 수 있는 무기가 되겠지만은 만일 2017년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역습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악용을 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참담할 뿐이다. 그래서 오직 하면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데다가 귀족 노조들처럼 빈둥대도 정리해고를 시키지도 못하는 신분이다 보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회가 제정신을 찾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입법부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일뿐인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암담한 것이 한국 국회의 현실이다.